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나요?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소변이 나오시나요? 그런데 더 큰 고민이 있으시죠? 치료를 받으면 남성으로서의 기능까지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고민 때문에 병원 가기를 미루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37%가 병원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빈뇨기과학회 연구 결과 발기부전 환자 10명 중 8.5명이 전립선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립선과 음경은 같은 신경과 혈관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2024년 최신 치료법은 성기능을 완벽하게 보존하면서도 전립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딱 25분만 투자하시면 성기능 걱정 없이 전립선 건강을 되찾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알 크기의 남성 생식기관입니다. 전객 성분의 30%를 만들어 분비하고 정자의 생존과 활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변이 방광에서 요도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는 배뇨기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시작됩니다. 사춘기 이후 정상 크기로 성장한 전립선은 40세까지는 거의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다가 노화가 시작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50대 남성의 50%, 60대의 60%, 70대의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에 의존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더 강력한 호르몬으로 변환되면서 전립선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서 세 가지 주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폐색 증상입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듭니다. 둘째, 자극 증상입니다.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게 되고 밤에 자다가 두세 번씩 일어나 소변을 봐야 하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기 힘든 절박뇨가 나타납니다. 셋째, 합병증 위험입니다. 방광의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면 요로 감염이나 방광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가 발생해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오랫동안 방치하면 방광이 망가지고 심지어 신장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성기능의 관계, 그리고 치료 시 성기능 보존 가능성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루머부터 깨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직접적으로 발기부전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립선과 음경은 동일한 신경과 혈관 분포를 공유합니다. 마치 한 집에 사는 형제처럼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 환자의 72%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폐뇨 증상을 보였습니다. 발기부전이 없는 남성에서는 38%만 폐뇨 증상이 나타났고요. 국내 연구는 더 놀랍습니다. 발기부전 환자 10명 중 8.5명이 전립선 질환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떨까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가 알파환원 효소 억제제입니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라는 이름으로 처방받으셨을 겁니다. 이 약은 전립선 크기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임상 연구 결과 이 약물의 부작용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약 8%에서 발기부전이 나타났습니다. 약 6%에서 선교기 감퇴했습니다. 약 4%에서 사정액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수술은 어떨까요? 전통적인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최신 홀랩 수술의 경우
90% 이상의 환자가 증상 개선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전객이 음경 끝으로 나오는 대신 방광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또한 일부 환자에서는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2024년 최신 치료법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성기능을 완벽하게 보존하면서도 전립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 부분은 실천 가이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부분입니다. 성기능을 지키면서 전립선 건강을 되찾는 구체적인 3단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경증 증상, 약물 치료 전략. 증상이 경미하다면 알파 차단제를 우선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탐스로신, 실로도신 같은 약물은 전립선과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1개월 이내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성기능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등도 증상, 듀얼 약물 전략. 알파 차단제로 증상을 빠르게 개선하면서 필요하다면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으로 크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여기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2012년 식약처 승인을 받은 타다라필 5mg이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이 약은 원래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평활근을 이완시켜 발기를 돕는 동시에 전립선과 방광의 근육도 이완시켜 배뇨 기능을 개선합니다.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을 동시에 앓고 있다면 타다라필 저용량을 매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약물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급성 요폐, 반복적인 요로 감염, 방광 결석 같은 합병증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홀랩 수술, 표준 치료의 왕. 홀뮴 레이저를 이용해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귤 껍질 벗기듯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90% 이상의 성공률을 자랑하고 재발이 거의 없습니다. 출혈이 적고 입원 기간도 짧습니다. 단점은 역행성 사정이 흔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유로리프트 성기능 보존의 혁명. 2024년 현재 성기능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시술입니다. 전립선을 절개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특수 결찰사로 전립선을 양옆으로 묶어 요도 공간을 넓혀주는 원리입니다. 최대 장점은 이겁니다. 국소 마취만으로 가능합니다. 시술 시간 10분에서 20분, 당일 퇴원 가능합니다. 사정 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발기부전 발생률이 극히 낮습니다. 5년 추적 관찰 연구 결과 전립선 증상 점수와 최대 요속이 꾸준히 유지되었고 성기능 관련 합병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전립선이 너무 크거나 중증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와 리코펜, 전립선의 수호자. 잘 익은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암과 비대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미국 6년간 임상 연구 결과 토마토 소스를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 사람들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20% 감소했습니다. 핵심은 조리법입니다. 생토마토보다는 파스타 소스, 토마토 스프처럼 익혀서 섭취할 때 리코펜이 인체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요리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방울토마토 기준 10절 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연과 셀레늄, 전립선의 필수 미네랄. 전립선 세포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많은 아연을 저장합니다. 2011년 연구에 따르면 혈중 아연 수치가 낮은 사람은 전립선 비대증과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았습니다. 호박씨, 브라질 너트, 참깨, 아몬드에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브라질 너트 하루 1, 2알이면 충분합니다. 오메가3, 염증 퇴치의 전사,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전립선 염증을 감소시키고 종양 성장을 늦춥니다. 2009년 연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어를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십자화과 채소, 항암의 파워하우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에 풍부한 설포라파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며 전립선암 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일주일에 28g의 브로콜리 섭취만으로도 3, 4기 전립선암 발생률을 4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으로의 전환. 정제된 당류, 육류, 가공육, 튀긴 음식, 고지방 유제품 섭취를 줄이고
채소, 콩류, 과일, 견과류, 올리브 오일, 통밀,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전립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가이드였다면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숨겨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기약 조심하세요.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억제제 같은 감기약은 소변 흐름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는 반드시 비뇨기과 주치의와 상담 후 약을 복용하세요. 둘째, 음주를 조절하세요.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것이 야간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좌욕을 습관화하세요. 따뜻한 물에 하루 10에라 15분씩 좌욕을 하면 전립선 주변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방광을 과도하게 늘리면 방광 근육이 약해져 나중에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숨겨진 변수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증상이 비슷하지만 발생 부위가 다릅니다.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 조기에 감별 진단하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받으세요. 오늘 정말 많은 의학적 사실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나눠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전립선 비대증,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전립선 비대증 자체는 발기부전을 직접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신경과 혈관을 공유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시 알파 차단제가 성기능 부작용이 가장 적습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 옵션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유로리프트가 성기능 보존에 최선입니다. 홀랩 수술은 효과가 가장 확실하지만 역행성 사정이 흔합니다. 식단으로 예방하고 관리하세요. 토마토, 아연, 오메가3, 십자화과 채소, 지중해식 식단이 핵심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는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저녁 식사 후 수분과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줄입니다. 일주일에 토마토 소스 요리 2회, 연어 1회 섭취를 목표로 합니다. 배뇨 증상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비뇨의학과를 방문합니다. 여러분의 남성 건강은 제가 검토한 수많은 최신 논문과 임상 데이터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기능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2025년 의학은 여러분의 존엄과 삶의 질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